네, 안녕하세요. 3일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저야 일요일도 없지만, 예, 파이코인 때문에 참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파이코인 때문에 세상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 오늘 세 사람을 소개를 할 건데, 화폐에 대한 거 얘기를 하면요. 이 파이코인하고 인연을 가지고서 지금 자세히 공부하는 시는 분들은 정말로요, 엄청난 복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리고 얘네 가격도 많이 올라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천억 개나 되는데, 그 참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1980년도에 단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김정빈 씨가 봉우 선생이 이제 한국이 세계의 지도국이 된다. 전부 비웃었죠. 근데 지금 점점 세계의 지도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때 다 비웃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파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아직은 초창기고 내려올 때라서 그렇지 이거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채굴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노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파이코인 가격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이런 이유로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어제는 파이 생태계 그 앱 스튜디오하고 론치패드 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걸 왜 하는가라고 이제 어제 말씀드리면서 수요층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밀턴 프리드만 이분도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인데 물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청대와 빵입니다. 청대와 빵인데 이 좌측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피스톤을 이렇게 압축하면 안에 있는 그 원자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기체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기체죠. 돈도 기체에 돈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날아다니는 돈이죠, 정말로. 그런데 이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불을 지펴서 가열하게 되면 이게 막 움직이는 거죠. 활동성이 강해지고 열기가 끓어오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파이의 앱 스튜디오를 만들고 론치팬들을 만들고 개발자들을 만들고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사람들하고 뭐를 하려고 이게 하게 되면 이 개발자와 유저들의 활동성 및 열기가 끌어올라 가지고 이게 올라가요. 이게 화폐 수량 방정식에 이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부 압력이 극대화돼 가지고 이 불을 떼면 기체 용기의 압력이 치솟듯이 생태계 내부의 가치 압력이 올라간다고요. 이게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파이 가격이 정말 이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헬리콥터 머니, 이게 돈을 막 뿌리잖아요. 뿌린 돈의 1%도 안 돌아다녀요. 미국만 1% 넘지 한국, 중국, 일본, 유럽 1% 넘는 나라 없어요. 뿌린 돈의 1%도 안 돌아다녀요. 파이는 이걸 돌아다니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폐의 유통 속도라는 건데 이 1000억 개라는 거와 화폐의 유통 속도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직 이제 오픈 메인넷이 안 됐지만 이거를 널리 아무튼 이렇게 분배해서 생태계 앱 안에서 이게 미친 듯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한다고요. 지금 그거를 하려고 앱 스튜디오하고 론치패드하고 CD 게임하고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전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시경제, 이 통화량이라는 거시경제와 이거를 생태계에서 쓰는 미시경제를 합쳐서 이거를 합쳐서 생태계 설계를 하는 지금 이제 청대와 빵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피스톤이 부피를 줄이고 불을 지피면 내부 압력이 폭발하듯이 파이 생태계도 지금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론치패드로 유형성을 집중시키고 앱 스튜디오로 유형성을 집중시키고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파이오니어들이 이게 유통 속도를 올리게 되면 화폐 수량 방정식에 의해서 파이 가격은 하늘 높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45,000개 중에서 이제 어떤 앱이 이런 앱이 될지 모르겠고 저도 이제 그런 앱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물리학에서 피스톤의 부피를 줄이고 불을 지피면 내부 압력이 폭발하듯이 파이 생태계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 화폐의 유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앱스튜디오하고 론치패드를 하는데 이게 화폐의 유통 속도는 비트코인이건 무슨 이더리움이건 다른 리플이건 화폐의 유통 속도가 거진 빵이에요. 화폐가 아니지. 그냥 가치 저장 수단이지. HOLD, 홀드를 그냥 갖고 있어라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빵이죠. 그러니까 화폐가 아니지. 화폐 유통 속도가 가격을 결정하고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화폐 교환 방정식이거든요.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1,000억 개 곱하기 유통 속도를 이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유통 속도랑 가격이랑 1,000억 개도 중요하지만 유통 속도도 중요하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있는 화폐 미국이 통화량 대비 유통 속도가 1.2 내지 1.3 정도 돼요. 유로가 0.8에서 1.0, 한국은 0.5 내지 0.6, 중국은 0.45 내지 0.5, 일본은 0.5. 돈이 안 돌아요. 일본은 늙어서 안 쓰고, 중국은 나라가 불안해서 안 쓰고, 한국은 알게 모르게 이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도. 이게 유통 속도를 어떻게 높이느냐가 아주 관건이거든요. 관건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집 사는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유통 속도가 낮아요. 전세 자금 들어가죠. 집 사는데 들어가죠.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던 PB들이 다 작살이 났죠. 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노벨 경제학에서 유통 속도. 근데 파이는 이 유통 속도에 지금 이 앱 스튜디오하고 론치패드는 이 유통 속도를 높이는 거고, 유통 속도 높이면 이게 성공으로 딱 가게 되면 1,000억 개는 일도 아니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있어요. 더글라스 노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인데 사실 이분의 사상을 봐도 파이가 참 이 사람이 웹 3.0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진작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하신 거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더글라스 노스 제도경제학. 이 사람은 제도경제학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웹 3.0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웹 3.0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면 더글라스 노스 제도경제학하고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얘기했죠. 중국은 산업혁명이 없었어요. 중국은 산업혁명이 없이 그러니까 1980년도 들어서 등소평이 이렇게 했죠. 산업혁명이 없이 그냥 디지털로 얘네는 와버렸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그렇고 대부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북한도 그렇고. 북한은 나중에 통일되면 한국은 외놈들한테 게다짜고로 맞아가면서 이게 산업혁명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 그게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있었었죠.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하면서 산업이 발달해 가면서 계속 우리는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러시아 같은 국가는 초창기에 그게 없었다고. 아날로그가 없었어요. 1990년대 이후에 산업혁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기형적이죠. 항상 위험하죠. 근데 더글라스 노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보면은 제도다. 그때 당시에 산업혁명 할 때 세계에서 제일 인재가 많은 나라는 중국이었다. 청나라였다. 근데 왜 산업혁명이 인재도 많고 자원도 많은 중국에서 안 일어나고 영국에서 일어났지? 왜 20세기 초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부자 국가였던 아르헨티나가 왜 저렇게 됐지? 결국은 제도다. 일본도 제도가 문제가 있고 유럽도 제도가 문제가 있고 한국도 제도가 문제가 있고 미국도 저기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웹 3.0 세상이 오면 이 제도를 제대로 갖추면 거기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웹3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P2P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비용을 낮추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디지털 제도. 영국은 법적인 규제를 갖추고 이 재산권을 보장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안 했거든요. 소련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신뢰할 수 있는 법도 있어야 되고 규범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안정적 시장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파이코인의 서민과 대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인 디지털 화폐 KYC까지 철저하게 하는 인간 중심 생태계 이 더글라스 노스가 얘기한 거랑 파이 생태계랑 몹시 유사해요. 이분이 웹 3.0 세상이 오면 저 웹 3.0 세상을 제대로 만들면 미국보다 유럽보다 중국보다 러시아보다 한국보다 일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한국처럼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이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전쟁하는 거라든지 뭐 첨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는 게 뭐 산업혁명을 거쳤거든요. 여기는 산업혁명을 거쳤고 그 추세로 계속 왔는데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중진국, 후진국들은 그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 같이 이런 걸 누릴 수 없느냐? 누릴 수 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웹 3.0이 되면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더글라스 노스가 한 거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이래서 230개국 10억 명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렇게 뭐 빨랑 만들어지진 않겠죠. 제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민주당이 되건 뭐 국민의힘이 되건 이 제도를 자꾸 이리 틀고 저리 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성과는 어떤 자원이나 기술보다 제도적인 틀에 의해서 좌우된다. 거래 비용 줄이고 협력을 촉진해야 된다. 제도는 시간에 따라서 그러고 계속 변화해야 된다. 한국은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한 거죠. 이렇게 뭐 좌파 정권, 우파 정권 하면서 짜장면 뒤집듯이 이걸 뒤집고 하면서 한국은 아무튼 왔는데 일본이 그게 안 됐잖아요. 중국이 그게 안 됐잖아요. 유럽이 그런 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지는 거예요. 한국은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 비효율적으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해. 대부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웹 3.0 세상에서 누군가가 한다 그러면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사를 보게 되면 제도의 영향이 제일 크다. 경제 성과를 이해하려면 그 제도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분산된 커뮤니티, 접근 가능한 인간 중심 생태계,
이거를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이 지금 이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의 화폐 수량 방정식이라든지 뭐 더글라스의 노스의 제도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기반, 이런 인문학적인 기반이 파이에는 아주 탄탄하게 있다라는, 이 창업자 두 명이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암호화폐도 이런 암호화폐가 없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거,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이게 유통 속도가, 이 화폐 유통 속도가 이게 엉망이 된 게 1세대, 2세대 암호화폐는 전부 유통 속도는 제로예요. 왜 그러냐면 지불 수단이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 투기용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 지갑에 HODL 잡아두기만 하니 시중에 도는 회전율이 낮은 거죠. 아마 이거를 간파했을 거라고요. 유통 속도를 높인.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하고 파이 네트워크는 암호화폐라는 걸 만들면서 유통 속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화폐 수량설에 입각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이가 모바일 체이블로 전 세계 6천만 명, 수천만 명에게 코인을 분배하긴 하는데 KYC 검증하죠. 생태계에서 D앱을 만들어서 실물 거래 서비스 매칭을 시키죠. 폐쇄형 메인넷 기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고 있는 게 거래소 상장 전에 실물 상거래에서 파이가 실제로 회전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래서 화폐의 교환 방정식이나 수량 방정식을 보게 되면 화폐로서의 파이코인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격은 시간이 지나 보세요.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경제학자를 얘기하자면 이제 아마르티아 센, 인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죠. 뭐 누구죠? 테레사 수녀, 경제학계의 테레사 수녀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 사고방식도, 그러니까, 이게 파이가 이제 230개국을 하니까 이게 아프리카도 그렇고, 뭐 저기, 방글라데시, 뭐 인도 이런 데도 이게 식량이 없는 게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 어렸을 때 수백만 명이 기근으로 굶어 죽었죠. 북한에서 그렇고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게 곡물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소득이 없었고 권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이게 자꾸 소득을 얘기하는데 역량이, 그러니까 얼마를 버는가 보다 인간으로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게 사실은 시스템의 경제 시스템을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거죠. 파이에서도 계속 어떤 이 파이오니어들의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역량이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본 거고, 뒤늦게 눈치를 챈 저도 야, 이거 파이 앱 스튜디오하고 파이 론치패드에 이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걸 좀 해야 되겠다. 뭐 가령 뭐 제가 어디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하나 기획을 잘하면 이거 하는데 뭐 돈이 얼마 들더라도 100명이면은 큰 회사에다 맡기면 5천만 원이 든다. 100명이다. 그러면 뭐 100명만 돼도 50만 원, 1000명이면은 5만 원. 한꺼번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앞에 한 1000만 원어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고, 또 뒤에는 이제 상황 보고 얼마든지 요즘은 이런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아마르티아 센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얘기한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이 와야 된다. 기회의 평등을 줘야 된다. 근데 어느 나라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 않았다. 근데 파이 웹 3.0 세상은 기회를 평등하게 주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권리와 소득을 주잖아요. 파이에서 네가 KYC만 되면 기본적인 권리를 챙기잖아요. 이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권리와 돈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리와 돈을 파이에서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파이에서 하는 이런 다른 것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것도 이런 노벨 경제학상 3명을 제가 놓고 보니까 파이를 이해하기 너무 힘드니까 저만 해도 기존의 돈장사들한테 쩌들은 사람이라 가지고 야 이게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뭘 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 보면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없는 거를 만들어냈을 리는 없거든요. 분명히 어떤 이론이 있었을 것이다. 경제학 이론 중에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아마르티아 센, 그 다음에 더글라스 노스, 밀턴 프리드만 화폐 수량설 이렇게 세 개로 압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뭐다? 나 같아도 앱 스튜디오와 론치패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겠다. 여기서 열을 가해야 되니까. 그러면 1000억 개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경찰에 도박판을 들어가잖아요. 100만 원 갖고 4명이서 고스톱을 쳤어. 그럼 경찰에서 체포되면 400만 원 판돈이 아니잖아요. 몇 판 쳤어? 100판 쳤는데요. 어젯밤부터. 그러면 4억 원짜리 도박단 체포했다고 나오죠. 이게 화폐 유통 속도를 얘기한 거거든. 화폐 유통 속도 가지고 이게 4억 원이 된 거거든요. 고스톱을 100판 쳤으면 이게 유통 속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유통 속도가 도를 내면 계속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앱 스튜디오하고 론치패드 같은 게 많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하려고 아주 탄탄한 이론 체계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나만 돈 벌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도 참 불쌍하고 유럽 사람도 불쌍하고 한국 사람도 불쌍하고 중국 사람도 불쌍하고 일본 사람도 불쌍하다라는 거죠. 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 근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딱 하나 있다. 더글라스 노드가. 이게 웹 3.0이다. 근데 이거를 누가 제대로 할 거냐? 손들고 나선 게 니콜라스 부부라는 거죠. 이게 성공 안 하겠느냐고요. 성공하지. 네, 감사합니다.